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허인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엣지 클라우드를 위한 계층형 AI 기술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엣지 클라우드, 클라우드 엣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혼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제가 벌써 한 3년 차인데 그 전에는 이 엣지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사실 표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말은 이 통신 쪽에서 많이 또 불려졌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엣지와 연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이제 미래에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클라우드 엣지 됐는데 그 사이에 국제 표준에서 엣지 클라우드가 이제 정의가 되었죠. ITU-T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이 AI 기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엣지가 클라우드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그런 학습과 이런 AI 서비스를 엣지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 그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소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전년도 보니까 AI 기술들이 많이 경량화되면서 AI가 이제는 엣지 쪽으로 충분히 내려올 만큼 또 최근에는 하드웨어 가속기 이런 것들이 더 GPU보다 만큼 성능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이 엣지가 AI를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배경부터 저희가 요구 기술까지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제가 발표 때마다 매일 쓰는 자료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또는 그 R&D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패러다임을 보는데 이 자료가 2006년도에 닥슈리라는 독일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같이 참석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참 여전히 쓸모 있는 자료라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이 비즈니스 시대에서 이제 리얼타임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이제 웹 2.0, 뭐 인터랙션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올 때였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보시면 리얼타임 비즈니스 쪽으로 스마트한 키워드,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하는 이런, 그리고 엑사바이트의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리고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요구가 이미 나왔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리얼타임 비즈니스 기반 하에서, 즉 리얼타임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인텔리전트 비즈니스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AI, 그리고 오토 이런 키워드들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0년, 20년을 보고 그려졌던 그런 상상력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인텔리전트는 또 기반으로 깔고 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아울러 이제 보시면은 뭐 당연 이 트래픽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 스마트폰들, 자동차, 그죠? 웨어러블, IoT 이미 이런 것들로 이미 벌써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지금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디바이스들로서 어떻게 보면 주체로서 이미 이게 나오다 보니까 트래픽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밴드위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VR이라든지, 그죠? 엄청난 이 브로드밴드의 트래픽들을 요구하는 것들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컴퓨팅 캐패시티를 보면은 이제 이 모바일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역시 배터리와 이런 자원의 한계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컴퓨팅의 스토리지에 이런 부분 작고, 또 마찬가지 앞으로 이런 이동 수단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 로봇 시대, 그죠? 예, 전기차에다가 사실 로봇이 되어가는 그런 하나의 컴퓨터, 모바일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미래의 환경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우리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것들이 왜 더 필요를 하느냐라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스마트 하스피럴, 셀프 드라이빙 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 보면 하루에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예. 자동차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차에다가 서로 네트워킹 되는 차들이 발생하면 4테라바이트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되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대에서 엣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처리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봤듯이 리얼타임으로 이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엣지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엄청난 컴퓨팅에 대한 요구들, 그리고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패러다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컴퓨팅 패러다임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러니까 메인프레임에서 서버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뭐 PC 기반의 또 서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우리 그리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변화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이동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계점들이 이제 레이턴시가 길어짐으로써 이제 엣지에다가 뭔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나왔죠. 이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또 가능했던 거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소아 구조가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작은 리소스의 엣지에도 이런 서비스 개념이 접목되기 위해서 또 다른 키워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버추얼 머신 개념이 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개념이었지만 더 경량화시킨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가상 머신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그림의 리얼타임, 앞으로 인텔리전트 이것들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술의 컴퓨팅 패러다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가 사용한 만큼, 그죠? 온 디맨드로 리소스를 요청해서 지불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장거리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그렇죠? 예. 그러면 하이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있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내 데이터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타임이나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모바일 단말들이 다 데이터를 올려주는 이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이 포그 컴퓨팅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를 시스템 레벨의 호리존탈하는 아키텍처로 가져가는 거죠. 분산 리소스들과 서비스들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 되고, 이제 그게 맞물려서 우리가 IoT things들이 클라우드에 연계돼 가지고 어디서든지 네트워킹이 되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까운 곳에서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개념이 이제 fog라는 것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개념이 이제 바로 power of the cloud를 cloud to where data, 그죠?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active 되는, 수행되어지는 그곳으로 클라우드 파워를 이동시켜주는 이런 장점들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포고 컴퓨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엣지에 대한 그 다음에 나왔던 개념이 이제 엣지인데, 뭐 멀티 액세스 엣지 MEC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유저의 근처로, 그죠, 엣지를 컴퓨팅 파워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에서 이제 이 엣지 컴퓨터가 클라우드하고 연계되는 것으로서 엣지 자체가, MEC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클라우드가 만약에 위에 여기 있다면은 그 코어 클라우드의 캐패빌리티, EAS, PaaS, SaaS죠. 그것들을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동시키고 그걸 디스트리뷰트 시켜서 유저들이 편하게 그 서비스들을 가까운 곳에서 어디서든지 그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개념이 바로 엣지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이 딜레이를 로우 딜레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쭉 해보면은 여전히 엄청난 데이터들이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스마트 팩토리부터 뭐 하스피로 다양한 우리 서비스 개념에서 엄청난 데이터들,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그에서는 이제 로컬로 그거를 좀 더 가져가서 데이터를 분석해. 그러니까 로컬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로컬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는 개념이었고, 엣지는 이제 보다 더 이제 그러면 위에서 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캐싱을 빨리 해줘서 거기서 서비스가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는 엣지에서 일어나서 실시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포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구글에서 하고 있는 리저널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센터들. 이 개념, 이걸 복사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또는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저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를 마이그레이션 시켰던 거고, 이제 이것들을 중에서 또 밑으로 엣지로 내리는 이런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계층형 이 세 가지 유형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포그가 지금 리저널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초창기 클라우드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생겼고요. 지금 또 텔코 회사에서는 다 엣지들을 다 지금 엣지 클라우드를 다 구축해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2022년 가트너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키워드를 딱 살펴보시면은 클라우드 여전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composable, 분산된 엔터프라이즈, 그죠? 오토노미, 제너러티브 AI. 이 보시면은 제가 아까 2006년에 예측했던 그 키워드들이 2022년도에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2G, 3G, 4G에서 IoT가 이제 발달이 되었고, 이제 5G에서는 좀 더 빠른 이제 네트워크 성능이 지원됨으로써 인텔리전트한 things까지, 바로 띵이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필요한 디시전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즉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분석된 서비스로부터 이 클라우드 AI 기반에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앞으로 6G일 때는 그것도 늦다. 6G일 때는 Intelligent Internet of Intelligent Things, 네트워크가 인텔리전트 된다. 6G의 핵심이 그 네트워크의 뭐 코어망, 지금 뭐 국가에서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어망이라든지 액세스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인텔리전트하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인텔리전트 인터넷에다가 인텔리전트 띵즈로 갈 때 이 AI 서비스는 어디서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되냐? 바로 이 엣지에서 지원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엣지 컴퓨팅, 지금 클라우드 엣지 과제에서 지금 여기 있는 G-엣지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이 연구의 기반들이 이쪽으로 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아까 저도 살펴봤는데 많은 기반들이 될 수 있겠다. 기술들이 요것에 기반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 자체에서의 어떤 서비스보다는 엣지가 더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세이프티 이슈가 굉장히 지금 자연재해가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태풍이 큰 놈이 온다고 하는데 아주 90년 만에 그런 센 놈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 비가 그만큼 왔죠. 파키스탄에. 그런 이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의 이슈가 앞으로 여전히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커넥티비티, 자원의 어베일리빌리티, 네트워크의 가용한 밴드위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짐으로써 또 뭐 클라우드에서 고민되고 있는 뭐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도 나름 엣지로 가게 되면 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 있는 엣지와 클라우드가 연계되어서 하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은 결국은 엣지밖에 앞으로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의 키워드는 바로 이제 리얼타임이 되는 거고 언제나 뭐 온으로 온 디맨드 뭐 커넥티비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지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AI의 서비스가 또 미래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로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AI, 엣지에서의 AI의 장단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 다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뭐 생략하지. 그렇지만 이 클라우드에서 장점은 분명히 이 큰 엄청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 엣지에서 하기에는 무리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단점으로 이제 만약에 엣지로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클라우드와 그 컴퓨팅 파워 면에서 너무나 낮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스케일러블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젠가에 그 뉴스 신문에 보니까 뭐 GPU보다 뭐 빠른 그런 가속기 보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그런 제가 이슈를 봤는데요. 결국은 이로 가기 위한 엣지 AI로 가기 위한 이제 국가의 어떤 큰 밑그림들이 지금 잘 그려지고 있지 않느냐. 방향을 굉장히 잘 잡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의 관점, 즉 5G와 6G로 넘어가는 이에서 바로 이 엣지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6G가 이네이블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5G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벌써 6G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들 여기서의 그 허들들이 아마 6G로 가면서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비평하기보다는 인텔리전스가 정말 잘 정리된다면 5G의 프로블럼들을 잘 정리한다면 인텔리전스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6G로 넘어갔을 때는 이 엣지상에서 AI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6G에서 HAI라는 뭐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왜 물론 클라우드에서 러닝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기존에 있던 SDN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맞게끔 네트워크들이 이제 동적으로 막 만들어지고 또 뭐 거기에 있는 밴드위스들이 할당되고 하는 것들이 그것 또한 인텔리전스하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엣지 서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텔리전스한 엣지 컴퓨팅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서 AI의 학습이 실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AI와 앞으로의 엣지의 방향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래서 AI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한데 이 AI 기술이 뭔가 팬시하죠. 국민들이 느끼는 거, 와 멋지다라고 하는데 이 멋진 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상상의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정도이지 어떤 내가 느낄 수 있는 AI 서비스로서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챗봇 같은 경우라든지 또 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제 챗봇이죠. 뭐 저기 뭐 실이나 이런 다양한 응용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의 한계점, 뭔가 국민들의 느끼는 보다 더 좀 파워풀한 그런 서비스가 지금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빨리 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AI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컴퓨팅의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단순한 AI 기술 자체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 관점에서 이놈들을 좀 펼쳐놓고 그 기술들을 좀 매니지먼트 하면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는 부분이 좀 절실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스마트 단말들을 실시간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AI 기술들이 빨리 좀 지금도 분명히 어떤 파트에서는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타겟팅된 그것으로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5G, 6G 환경에서 이 엣지 컴퓨팅과 엣지의 브레인들이 붙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변화되고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외국은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외국에 지금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0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은 로보틱과 AI, 휴먼과 로봇의 코워킹, 로봇 간의 콜래보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논문들도 보면. 그래서 이 앞으로는 엣지 환경에서 이 AI 서비스를 위한 단말, 엣지, 클라우드 이 생태계가 고려되는 그런 AI 기술이 나와줘야 된다. 서비스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뭐 최근에 저희도 어떤 뭐 AI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다 이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들을 재학습합니다. 예, 다리만 보고 또 재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라벨링을 또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낭비더라 사실. 유사한 타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습시키고 있고 그죠? 예, 중복학습으로 결국은 전기세, 불합리한 차원들 소모 엄청난 것들에 대한 지금 비용들이 사실 많이 소모되고 있는 거죠. 저희 학교도 아마 이 AI로 인해서 지금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실에서 지금 이런 재학습을 재학도 하고 재학습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량화 시켜갖고 우리가 단말에다가 조그만 모바일에다가 넣어보려고 하면은 정확도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전히 지금 이제 이 AI에서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뭐 다양한 데이터의 양에 대한 부분들, 뭐 언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결국은 엣지에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뭔가 학습도 하고 하려고 하면 레이블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스스로 어떤 피처를 어널리시스해서 지가 레이블을 만들어 갖고 탁 저장한다든지 이런 자동화된 부분, 데이터 양이 적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액큐리시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environment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도 이미 연구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만이 이 인프라가 되어 있는 실시간의 서비스가 가능한, 그죠? 클라우드와 엣지 이 인프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쪽에 많은 연구들이, 좀 더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또 여기서 학습했던 게 조금 다른 지역에 가서는 또, 그죠? 또 모델 환경을 또 보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들, 경량화 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 자원에 대한 부분, 데이터의 어떤 정보가 부족한 부분들, 그죠? 이런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학습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AI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 클라우드 엣지 이런 환경에서의 AI가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느냐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디바이스들에서 뭔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뭐 몇 장 되겠죠? 가면서 이 환경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엣지 클라우드에 주게 되면은 이 엣지 클라우드에서 그에 대한 시멘틱을 이해를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캐패시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 엄청나게 큰 모델을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경량화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환경, 몇 장 찍어준 사진들에 대한 환경, 그리고 이 단말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런 것들을 받아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어떤 다른 단말에다가 적용해 줬던 그런 놈이 있다면은 거기서 찾아서 뭔가 이 단말의 특성이 좀 바뀐 이런 정도만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약간 고쳐서 스케일러블하게 고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만들어지면 자체 내에서, 그렇죠? 물론 그전에는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이런 각종 수집된 자료들 갖고 분석을 했겠죠. 우리가 이걸 티처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메타 학습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환경에 필요한 요청이 오면 스튜던트 네트워크,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내줄 거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단말에 갈 건데, 이게 이제 늘 이렇게 하다 보면 늦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했던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 엣지에서, 그죠? 스스로 판단해서 튜닝을 할 수 있는 메타 튜닝, 그죠? 튜닝을 해서 바로 단말한테다가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고 얘는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계층형 AI가 앞으로 좀 만들어지고 필요한 기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제에서 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드웨어 가속기 등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요 기반 하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AI에 대한 그림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 튜너라고 그러죠. 예, 메타 학습 경량화시키는 또는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메타 튜너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엣지 환경에서 일어나게끔 단말과 퍼스널, 그죠? 퍼스널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연구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on device에서, in edge에서, 그리고 글로벌 코어 클라우드에서
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AI를 지원하는 이 엣지 프레임워크들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의 질 문제, 그죠? 그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해당 지역에 로컬에 있는 여기 다 모아놨던 이거 갖고 다 학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재학습을 할 경우에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추출해내는 데이터 압축을 컨덴세이션이라고 그러죠. 응축하고 그죠. 또 거기에 필요한 정강 기술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타스크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엣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역으로 그죠? 좋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배포해줘서 여기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시나리오를 해봤는데요. 동물을 인식하는 모델을 이게 했는데 어떤 데에서는 뭐 신형 단말은 잘 되지만 구형 단말에서는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모델을 이 엣지가 찾아서 그죠? 안 될 경우에는 위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다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골프 선수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그죠? 모션을 디텍션해서 어떤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추어들한테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한 몇 장 사진을 찍었으면 이걸 가지고도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 사람의 키 그리고 뭐 허리 회전의 각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퍼스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이게 이제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AI가 아닌가 이거죠. 프로 따라가면 되나요? 우리가 아마추어가 그죠? 그 사람들이 발달된 근육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부상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가능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민 체감형 서비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AI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어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 연계된 이 인프라가 기반이 반드시 되어야서 거기에 일어나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 같은 경우도 사진을 봤더니 옛날 사진이 그러니까 얼굴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계시켜서 멀티모달인 거죠. 다른 데이터하고 일치되면은 이런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배달을 하는 거겠죠. 물건을 확인을 하고 얼굴 인식해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는 거였는데 안 돼. 그럴 때는 이런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일치가 되면 그죠? 여기서는 다시 새로운 타스크를 이 사진을 넣어서 이 사람을 다시 재학습시켜 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바이러먼트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 변해요. 안경을 꼈다가 안 꼈다가. 그죠? 이런 현황 실제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감형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AI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클라우드와 엣지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개발되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면 앞으로 분명히 6G, 5G 그리고 인더스트리 5.0 여기에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분명히 확대되고 거기에 실시간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키플레이가 될 거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단말들, 다양한 사용자들, 그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형, 그죠? 어답티브하게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런 기술들이 좀 준비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 및 단말 환경의 AI 서비스 이 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클라우드와 엣지 이런 인프라를 그려놓은 그 그림 하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관점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경량화된 모델을 통합 관리하고 단말 자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시간성이 제공되는 그런 앞으로의 AI 그것의 핵심은 앞으로 이런 엣지의 플랫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엣지 플랫폼이 그 중요한 그 부분의 키 플레이가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저희 발표를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